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전에 일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 전대 출마자 3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미리 예고가 돼 있었죠.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런 순서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까? 그들이 이제 당권 도전을 하면서 내뱉을 그런 포인트들이 뭘까? 과연 내가 생각하던 그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많이 복잡했습니다. 보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선 불출마. 그런데 당권 잡으면 정권 재창출,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뛰겠다. 내 한 몸 갈아서 넣겠다.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보수들, 이 무너져 있는 보수에 대한 국민들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러나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등등 현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이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당정 수평 관계로 쇄신하겠다.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이제 원했던 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짧았어요. 그 두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었는데 핵심은 당과 정의 관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내가 그러니까 레드팀을 만들어서 민심을 전달하겠다. 지금 이대로 죽지 않겠다. 그러나 협치는 한다.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러나 무릎 꿇고 비굴하게 가지는 않겠다. 끌어낼 거 제대로 끌어내겠다. 원희룡이 이재명과 싸워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라는 것을 좀 베이스에 깔고 있지 않냐 보는데, 사실 이 세 사람 눈 딱 감고 땡기는 그 문구들을 뽑아보면요. 보수의 재집권, 보수 정치의 재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에 재창출할 수 있다.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 세 후보들의 힘줘서 말한 그 문구들 모아온 겁니다. 너무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이 퍼펙트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고 보수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담은 겁니다. 보수의 재집권, 정권 재창출, 보수 정치의 재건, 그리고 윤 정부가 성공해야지 재창출이 반드시 있으니 지금 현재 남은 윤석열 정권의 3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 이게 세 사람이서 한 말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더라면, 한 사람이 외친다면 정말 보수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지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에서 최상병 특검 찬성,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보에 편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를 꾸리는 그 내부적인 그런 상황도 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뭐냐, 그냥 발톱을 좀 빨리 드러냈다. 근데 드러냈는데 다시 숨기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고하자, 이런 느낌. 제가 받는 느낌은요, 제2의 이준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법무부 장관, 그냥 평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이재명이 4단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평검사에서 막 점프 법무부 장관 빡 한동훈 나왔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정권 재창출에는 한이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반가웠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비대위원을 맡으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총선을 이끌어 가면서 너무 많은 오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짬뽕되다 보니까 그냥 제2의 이준석이 또 나타날 것 같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남은 윤석열 정권의 3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주자가 끌어내고 뽑아지느냐.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또 다른 이준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회견의 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또 물고 늘어지겠죠? 총선 때 그러면 가짜 책임을 했냐 이러면서 또 물고 늘어질 텐데 아무튼 진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이러기에는 러닝메이트가 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패배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이어서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마음에 듭니다.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이죠. 그러나 이걸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화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한 곳에서 빵꾸가 난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부족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이런 부분이 정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말처럼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말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당 과정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에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존중은 항상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좌파들의 프레임에 너무 말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이 좌파다. 좌동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좌파 진영에서 그러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정치 이념에 대한 부분 본인에 대한 그 성향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재창출, 정권 재창출, 그 다음에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속 깊은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있지 않다. 정말 보수로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정말 듣고 싶은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 진짜 찐보수야. 그래서 이 찐보수를 베이스로 중도의 마음을 내 팬심으로 사겠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에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달라.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정말 나 찐보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그냥 이야기해줘서 그냥 좌동훈이니 뭐 옆에 두고 있는 마리앙, 김경률이라든지 진중건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적당히 나의 그러니까 펼쳐낼 중도들을 가지기 위한 그런 소통이었어. 그런데 이게 총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보수 정당의 색을 완벽히 입겠어. 내부적으로 완벽히 탄탄한 다음에 세력 확장하겠어. 이런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띠용. 최상병의 특검은 민주당의 윤정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앞장서서 찬성하겠다. 그러나 그 방법을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하나 와닿지 않는 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주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 정청래 보십시오. 자기 말 끊었다고 나가라 퇴정하라 10분 뒤에 들어오라 뭐 말하라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원한다고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을 제안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본들 먹히겠냐고요. 안 먹힌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딱 봐라 바뀐 거 하나도 없네. 야 최상병 그거 받아들여. 이런 중도의 민심을 사겠다라는 전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나쁘게 왜곡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 중도의 민심을 사겠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 국민의힘이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보다 투명하게 우리가 나서겠다. 이렇게 좋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뒤통수 세력 맞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한동훈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답을 낸 것 이게 그거랑 연결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 이제 우파 활동 중에 최강자라고 꼽을 수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이 그 전대 출마 전에 3가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사퇴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출마를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2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지내면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바꿨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이다. 그런데 헌신하겠다. 용기 내어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당대표에 출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그냥 의문, 그냥 국민으로서 의문 하나. 그 사이에 총선 백서를 제작하는 그 상황에서 물론 뭐 이철규가 끼어들었고 조정훈이 끼어들었고 알겠어요. 그 편향된 해석들 빼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니다. 퉁 쳐내려는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총선 책임에 대한 패배를 두고 사퇴를 했다라고 하지만 총선 백서, 민주당은 백서를 잘 만들어요. 총선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민심을 가져야 되는지 유치한 방법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언론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백서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을 하기에는 너무 다 꽉꽉 막혀 있는 부분. 그런데 한동훈에게도 그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또 민심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식사 거절 있었죠. 그리고 총선 출마 전에 뭐 10초의 짧은 통화. 10초 안에 핵심 있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한동훈입니다. 제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잘해봐. 감사합니다. 끊으면 10초 안에 끝나요.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라는 건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소원했던 관계를 좀 풀어놓고 난 다음에 당정에 대한 그 수평적인 관계를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제2의 이준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대통령 식사도 거절하고 10초 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구나. 제2의 이준석.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제2의 이준석이 되려고 하면 이러면서 한동훈의 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욱 하던데요. 많은 해석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뭐 잘못된 방법을 고쳐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겠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해도 늦지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출마 전에 해소해야 될 그 의문점의 세 번째가 당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은 당원까지 바꾸면서 이제 대권에 뛰는 것에 뭐 방해되는 거 없앴죠. 그럼 한동훈은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이제 출마 선언에서 보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겠다. 그 정도로 그냥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한동훈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팬덤도 굉장히 좋고 지금 8만 명이 넘었죠. 팬덤도 크고 그리고 말에 아픔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리고 핵심이 뭔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매력에 더해지는 부조화스러운 그런 옆에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이제 떨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거슬린다. 당 대표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러닝메이트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진중권이 웬 말입니까? 정의당 출신이죠. 지금까지 정의당만 찍어왔다라고 얘기했고 김경률 또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면서 본인의 정치 성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좌파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 중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뒤에 옆에 뭐 어디 있어 좌쪽이든 우측이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태우, 장해찬 공천을 취소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지난 총선에서 색다른 이력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요 중국 공산당 정법대 명예 교수입니다. 이 대학교는요 제 각 탑에 쉽게 얘기하면 서영 고대의 가장 원탑되는 그런 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대학, 그러니까 대학 중의 대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명예 교수. 그런데 이 대학은 공산당 간부들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이제 핵심 브레인들을 키워내는 대학이라고 봐야 되겠고 공산당원들의 자제들이 오는 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중국 법학회 자장입니다. 이분은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세 지역구에는 우세하다는 이유로 민심을 무시한 사람을 공천했죠.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를 단수 공천하기도 했고 현역이 있는 곳에 유력한 후보가 있음에도 경선을 붙여가면서 여론조사를 무시한 채 컷오프 시켜서 공천 파열음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경선 초반부터요 민심 반영을 전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스스로 본인이 국민의힘이 170석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당이 집권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정당이 대표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죠. 선거 이후에도 논란을 일으킵니다. 국민이 6석을 더 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망언을 했죠. 당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지속해서 내기도 했죠. 특히 5.18 폄훼 논란을 났던 도태우 예비후보 그 다음에 난교 예찬이라고 구설수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장해찬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취소했습니다.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충돌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앞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친중이냐 친미냐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친중 인사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 문재인, 뭐 큰 봉우리, 산봉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국 것들한테 두들겨 맞고 기절을 해도 헤헤 웃고 인사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쉐쉐 이재명도 있습니다. 그 대만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이쪽도 쉐쉐 저쪽도 쉐쉐 하면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힘센 놈 찾아가겠다 이런 뜻이고 친중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재명은 친중, 친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준석도 하버드 공자학원 중국어 수업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하버드 4년 동안 본인이 전공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들었고 졸업반, 치열한 그 졸업반에 공자학이나 듣고 자빠졌었죠. 아무튼 앞으로 대한민국은 친중이냐 친미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친중이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이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국민들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이냐면 국민들이 행사하는 이 한 표가 완벽히 보장됐을 때. 그런데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투표를 세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부정선거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 조작이 없는 것을 베이스로 두고 국민들이 행사하는 이 한 표가 정확하게 행사될 때 지금 판단의 절대 기준이 민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는 민주당, 민심을 등에 업고 이 야당의 폭주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을 절대 꿇어서는 안 되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앞으로 잠룡이라고 하죠. 대권 주자들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노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권 주자들을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대권 주자들을 볼 수 있게끔 민심을 우리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당 대표는요. 묵묵히 당과 정 함께 그래서 정권 재창출 개파 없고 사심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런 민주당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런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라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고 지금이 답인 국민의힘에게 제대로 된 당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어대한, 어대원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친중 인사가 아닌 저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